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왜 이렇게 용접해? 왜 이렇게 용접해? 어? 다 뜨잖아. 어? 난리잖아. 이렇게 용접하면 안 돼. 안녕하세요. 짱새 배관 용접 학원 원장 짱새입니다. 네, 오늘부터 저희가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해양 교육이 있습니다. 해양을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해양 교육은 기본 뭐 12주 과정을 걸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현장 용접을 하고 트윈치 160을 기점으로 시험 용접을 만들고 또 다른 분량에 관한 교육, 그다음에 니피아 교육, 그다음에 그라인더 사용 방법, 그 다양한 분량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또 강의를 계속 해드립니다. 그래서 해양에 가게 되면은 또 다양한 금속 때문에 기본적으로 키울 용접도 가르쳐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양이 어떤 데인지에 대한 강의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트윈치 160 교육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이 어떻게 수업을 하는지 제가 영상을 찍어서 거의 매일 업로드 하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실로 한번 가볼까요? 오늘은 해양 플랜트가 어떤 데인지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겁니다. 해양 교육 과정에 대해서 제가 요약을 했고, 이 교육 과정은 앞전에 해양을 간 친구 5명에 대한 교육 그 자료이고, 그 다음에 교육 과정을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똑같이 강의를 그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양이 어떤 데인지, 그리고 시험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강의를 할 겁니다. 강의실로 한번 가보시죠. 일정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오늘은 뭐 할 거냐면은 해양 플랜트가 어떤 데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 거예요. 이 설명회는 그 전에 앞전에 갔던 해양 갔던 친구들 있잖아요. 교육을 다 했어요. 해양이 어떤 데인지, 그리고 다른 일반 현장하고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그 설명을 해드릴 거고, 자, 우리가 이 설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뭘 할 거냐면은 트윈치 160 시험 준비를 할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은 12주 과정을 다 걸쳤습니다. 다 걸쳤고, 그 다음에 용접을 좀 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앞으로 나는 진짜 RT나 UT 찍어보고 싶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른 사람들보다 엄청 성장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반도체 쪽에 일이 없게 되면은 RT 쪽으로도 가는 현장도 가야 되고, 기본적으로 해양은 다양한 금속들이 있어요. 그런 금속들을 만지다 보면은 용접 실력이 엄청나게 많이 향상이 됩니다. 특히 비철 같은 거, 쿠니 용접, 쿠니, 인코넬 같은 뭐 그런 재질을 만지다 보면은 물성이 좀 좋지 않아요. 그리고 예열에 대한 개념도 많이 가지게 돼요. 그런 비철 같은 경우는 예열의 개념이 없으면 그냥 높은 전기압 막 용접하다 보면 현장에서는 다 흘러내리고 용락되고 엉망돼 버립니다. 그래서 용접에 대한 개념도 많이 쓰고 통생 길이, 각도, 위빙포, 피치포 이런 걸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은 기본적인 뭐 현장식의 용접도 거의 다 뭐 누르는 거, 그다음 좁은 갭, 넓은 갭, 간통 용접, 뭐 이런 거 낮은 자세 이런 거 교육을 다 했습니다. 예,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해양 교육을 시켜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트윈치 160부터 먼저 잡습니다. 잡아야지 다음 교육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일단 시험 용접이 되고 난 다음에, 원래 되고 난 다음에 다 교육을 해야지, 트윈치 160이 안 되는데 다른 교육 해봤자 헛방입니다. 시험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시험은 웬만하면은 한 번에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보냐면은 일단 비주얼 검사하고, 그 다음에 RT 찍습니다. 엑스레이 촬영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밴딩 시험, 굽히 시험을 할 겁니다. 파이프 잘라가지고 평평하게 해가지고 굽혔을 때 크랙이 안 가도록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트윈치 160이 된다. 그 다음부터는 해별 교육을 할 거예요. 6인치 160으로 할 거고, 이때는 육지를 안 합니다. 해별 교육할 때는 육지 안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해별을 그 시험 볼 때도 있겠지만은 뭐 4인치 160 혹은 6인치 160으로 무제한으로 시험을 보기 위해서 봅니다. 근데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용접이 아니고 실무 용접으로 2지하고 5지하고 6인치 160을 할 겁니다. 특히 오지 해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 상진으로 용접하면 안 돼요. 그때 배웠죠? 예, 나눠서 용접하는 거. 블록 용접이라고 있는데 블록 용접 살짝 해야 됩니다. 아니면 파이프 다 꺾여요. 그래서
일단 뭐 5G부터 2G부터 시킬 겁니다. 2G. 왜냐면은 2G가 생각보다 현장 포인트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빙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답 안 나옵니다. 전기 높여가지고 샘물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갖고 다녀야 됩니다. 특히 카본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약간 높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초청 넣고 난 다음에 슬러그를 좀 빼줘야 되고 그 이후로부터는 용기 깊이를 깊게 해가지고 이제 슬러그도 빼면서 용접을 와이어 슬러그나 아니면 또 기타 뭐 페인트나 기름때 같은 슬러그를 빼주면서 용접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속살 체험을 약간 많이 시킬 거예요. 그래서 속살 체험을 좀 많이 해봐야지 아 내가 이렇게 용입을 시켜도 괜찮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와이어 한 봉이 전진해봤자 요만큼밖에 전진 못합니다. 속살을 너무 많이 채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지는 그리기 같은 거 초축 용접하고 단차진 거 해별 것도 어떻게 용접하는지도 가르쳐 드리고 그다음 속살 체험도 그냥 일반적인 속살 체험 말고 약간 좀 빨리 하고 그 전기를 많이 높일 거예요. 많이 높일 건데 그거를 좀 안정적으로 샘물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근데 용접 순서 이게 중요합니다. 파이프 안 꺾이게. 그러니까 용접을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두 번 손이 갑니다. 파이프 용접하면 막 파이프가 이리저리 꺾여요. 안 꺾이게 용접하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기, 훌치기 가르칠 거고 다음으로는 이제 이때 아마 제가 해별 교육이 어느 정도 끝날 때 되면 그라인더 교육을 할 겁니다. 용접의 꽃은 뭐냐면은 티그 용접이고 티그 용접의 꽃은 뭐냐면은 초보자들은 그라인더입니다. 그라인딩. 왜냐면은 그 학원생들이 대부분 그라인더를 잡을 줄 몰라요. 민재 같은 경우에는 니페아를 잡아봤기 때문에 그라인더를 잘 사용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니페아 같은 거 안 잡아봤기 때문에 그라인더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라인더는 진짜 많이 만져봐야 돼요. 특히 처음 초보자 용접사들이 해안 갔을 때나 이제 플랜트 갔을 때는 불량이 안 나기 위해서는 그라인더를 내 몸에 딱 붙이고 다녀야 됩니다. 랜턴하고 그라인더는. 그래서 그라인더를 어떻게 교육을 할 거냐면은 처음에 베베링 교육부터 시킬 겁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남아서 연습할 장소 있어요. 연습장에 가서 연습하려고 하면은 누가 개선 안 치줍니다. 자기가 잘라가지고 자기가 개선 쳐야 돼요. 대부분 파이프가 두꺼워요. 여기 뭐 2인치 40이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얇은 파이프가 이렇게 두꺼운 파이프예요. 연습하는 모재들이. 그러면 그 개선을 치려고 하면은 진짜 힘들어요. 이제 앞전에 가던 해양에 간 친구들은 남아가 비 오면은 뭐 파이프 자켓들 잘라가 베베링 치고 쳐놓고 그 다음에 저녁에 연습하고 또 잘라가지고 연습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베베링 교육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라인딩 좁은 갭 확보하는 겁니다. 해양 가면은 무턱대고 뭐 누르는 용접 내가 배웠다고 누르는 용접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돼. 무조건 갭을 확보하고 용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숙달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한 번씩 우리가 배웠던 누른 용접을 접목을 시켜보고 조금씩 하다가 자신감 붙을 때까지는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갭이 좁으면은 갭을 파야 됩니다. 파가지고 정상적인 갭을 만들어 놓고 용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해양에 있는 초보자 용접사들은 해별 용접하고 그 다음에 뭐 작은 파이프도 마찬가지고 내가 용접하다가 실수를 하게 되면은 자기가 용납이 되면 그 용납부를 걷어낼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용접하다가 뭐 내가 이쪽을 하긴 했는데 파이프를 볼 때 내부를 볼 때 쳐다보면은 어떻게 쳐다보냐에 따라서 빽이 나왔다가 여기 나왔다 생각하는데 아까도 설명한데 나온 거라 생각했는데 반대편에서 딱 보면은 빽이 안 나왔어요. 특히 서스 같은 게 그래요. 서스 퍼지 잘 되면은 오버헤드 용접하면은 오버헤드 때 빽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마상 올려놓고 위에서 딱 보면 빽이 하나도 없어요. 마이너스 빽이에요 오히려. 마이너스 빽 해가지고 빽이 안 나오고 그래요. 결 때문에 그래요. 결 때문에. 그래서 랜턴 비춰보는 각도에 어떻게 비추는 각도에 따라 가지고 빽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빽 넣을 때 반대편을 봐야 되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또 그라인더 팔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초보 용접사들이 파면 어떻게 되냐면은 갭이 우리가 한 4mm를 확보해야 되는데 6mm, 7mm로 만들어버려요. 그라인더도 엄청 차분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라인더를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페아 수정톱. 학생들 보면은 니페아 수정톱을 잘 못 만들어요. 이거 만들기 힘들어요. 일반적인 두 가지를 가르쳐줘요. 일반적인 방법, 그냥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 거고, 하나는 제가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건데, 아마 만들기 힘드니까 제가 니페아 톱을 만들어 드립니다. 다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영상도 있으니까 그걸 첨부 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니페아 그라인딩 교육. 이거는 뭐냐면은 용접해 놓은 거를 임의적으로 우리가 분량이 있다.
다른 사람 거나 본인 거나 다른 사람 거에 RC 또는 EP 이런 결함, 그 다음에 모의적으로 LF 결함이라든지 이런 결함이 있다 했을 때 우리가 그걸 파가지고 직접 파는 겁니다. 용접 다 된 거를 다 파가지고 다시 용접 전에 모습 그대로 만드는 겁니다. 그대로 개선 그대로 만드는 겁니다. 예, 그것도 여러분들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각 위치에 따라 오버헤드 버티과 아래 보기는 어떻게 용접해가지고 하는지, 어떻게 연결하는지에 대한 강의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라인더 교육할 때는 많이 해봐야 돼요. 그라인더를 많이 사용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호리젠터도 약간 틀려요. 파는 방법이 약간 틀립니다. 그것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라인더 교육을 할 거고, 해별 끝나면 그라인더 교육을 어차피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이제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해별 교육 번갈아서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요전에 뭐 현장식 용접을 안 해본 친구들은 좀 미숙한 거는 그때 좀 보충 수업을 하고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용접 결함의 종류와 예방, 이거 중요합니다. 이런 교육을 하려고 하면은 하루에 1시간 정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교육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EP가 뭔지, RC가 뭔지, LF, 포로, 그 다음에 슬러그, TI, 턴스텐, 루트 언더컷, 뭐 IP 결함, 뭐 이런, RUC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결함이 무슨 결함이고, 이 결함이 왜 발생하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일단은 결함이 왜 발생하는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결함이 어떻게 발생하는 줄 알아야지 내가 용접할 때 조심합니다. 그래서 용접은 습관이에요. 잘못된 습관 되면 LF 결함 엄청 많이 납니다. 특히 발생 안 해도 되는 결함은 바로 LF 결함, 포로, 슬러그 결함, 뭐 턴센 혼입, 그 다음에 표면 결함, 요런 거. IP 결함 같은 경우에는 모재 준비가 잘못되면은 IP 결함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용접을 잘못해가 IP 결함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결함이 LF, 포로, 슬러그 혼입, TI. 슬러그 혼입은 그냥 포로로 잡습니다. 그냥 불량 수정지에 포로로 잡는데, 이런 불량이 왜 나는지, 또 어떻게 용접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불량이 안 나도 되는 불량인데 나버리니까 그게 문제돼요. 그래서 보통 용접사들이 현장에서 이제 RT 용접을 하게 되면은 용접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용접하면 안 되지라는 걸 잘 알아요. 근데 이제 초보 용접사들은 LF 불량이 발생하면 왜 LF 발생하는지 몰라. 나는 진짜 꼼꼼하게 용접한 것 같은데 LF 결함이 빡 떠버립니다. 근데 LF 결함은 진짜 많이 나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 LF 결함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불량이 안 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교육들은 거의 이제 한 요 정도 수업 들어가면은 아마 제가 좀 일찍 나오라고 할 수도 있고 해서 이론 교육을 해버리면 실습을 못하니까 이론 교육은 따로 제가 해드릴 겁니다. 앞전에 그 학생들도 그때 아마 1시간인가 2시간 일찍 등교해가지고 이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현장 가가지고 안 하더라고. 포로 결함이 무슨 발생 원인이 뭐가 있는데 뭘 준비를 잘 해야 된다 했는데 사진을 딱 받았는데 바로 보자마자 바람막이 바로 설치 왜 안 하는데 하면서 내가 막 뭐라 했습니다. 바람막이 왜 설치 안 하냐고. 그러니까는 눈물 킥킥 하면서 하는 말이 사진 또 찍어 보내대요. 포로 다 들어가지고 막 벌집 만들어 놨다. 그래서 내가 5%든 10%든 무조건 다 걷어내라고. 그게 습관 된다고. 대충 하는 습관 가지지 말라고 하면서 다 걷어내랬어요. 그래서 싹 다 걷어내고 다시 바람막이 딱 치고 하는. 이게 아무리 얘기해줘봤자 본인이 겪어보고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철 용접을 할 건데, 이제 우리 이제 비철 용접은 이제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조금 하고 와야 돼요. 왜냐면은, 왜 비철 교육을 좀 받고 와야 되냐면은, 퍼즈에 대한 개념, 이게 여기서 학원에서 하는 퍼즈에 대한 개념하고 현장에서 하는 개념하고 완전 틀려요. 그래, 역퍼즈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역퍼즈 만드는 방법도 제가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역퍼즈 만드는 거. 그러니까 굳이 역퍼즈까지는 저번 차수 때는, 해양교육 차수 때는 역퍼지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줬어요. 안 해줬는데, 이번에는 제가 역퍼지가 생각나가지고 역퍼지도 하고, 그 다음에 퍼지 어떻게 하는지, 일반 여기 학원 말고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2지, 5지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퍼지압 체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벤트 하는 방법, 역퍼지 하는 방법 얘기해 줄 거고, 그 비철은 아마 316L로 교육을 할 겁니다. 자, 비철은 육지 안 할 겁니다. 육지 없습니다. 왜냐면은 해양에는 육지 시험, 트윈치 시험이, 트윈치 서스나 6인치 서스 시험이 없습니다. 시험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선주사 측에서
요구했을 때 시험을 봅니다. 대부분의 왜 시험이 없냐면은 대부분 저쪽 가면은 RT 뽑고 하는 거니까 대부분 용접사들이 기량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서스 시험을 안 보고 트윈치 160이 있으면은 카본이 있으면은 서스 용접은 그냥 현장 가서 하면 됩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현장에서 용접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용접하지. 맞잖아요. 준비를 하고 하는 거지. 그냥 내가 좀 서스가 좀 안 되면은 저기 그 관리자하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얘기가 내가 아직 서스 기량이 안 되니까 카본 위주로 나가겠습니다 하고 5% 10%짜리 RT 찍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5% 10%짜리 진짜 무서운 라인입니다. 100%짜리보다 더 무섭습니다. 왜냐면은 100% 라인은 내가 용접 한 포인트는 무조건 RT를 찍습니다. 근데 불량 나면 그것만 잡으면 돼. 근데 5% 10%는 랜덤이에요. 어떤 걸 찍을 줄 몰라요. 어떤 걸 찍을 줄 몰라. 이거 5% 10%니까 그 5% 10% 라인은 뭐냐면 압이 많이 안 걸리는 라인. 특히 뭐 샤워 물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배수 라인 같은 거, 드레인 라인 같은 거, 뭐 그런 라인이에요. 아니면 압이 전혀 많이 안 걸리는 라인. 그런 라인은 이 사람이 용접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5% 100개 중에 5개 찍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게 불량 나면 어떻게 되냐? 불량 나면은 요거도 수정을 해야 되지만은 임의로 내가 딱 용접한 거를 그 라인에 다른 걸 찍어 보는 겁니다. 다른 거 찍었을 때 또 불량이 2개가 났다. 그러면은 4개를 더 찍는 거예요. 그럼 막 번집니다. 결국에는 그런 라인들이 100% 라인으로 변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대부분 불량이 나고 또 불량이 나면은 이제 A급 용접사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그 라인에 다른 찍는 거를 그냥 잘라가지고 다시 용접을 해버립니다. 실제로 우리가 쿠니가 지금 RT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쿠니가 상당히 불량이 많이 나는 재질이에요. 쿠니가 민재는 쿠니를 할 거야. 쿠니가 불량이 되게 많아요. 샵에서 용접하는 거 틀려요 완전. 왜냐면은 현장 그게 이별량이 되게 높은 재질인데 전기에 대한 개념도 좀 있어야 되고 위빙도 좀 잘 치야 돼요. 근데 다른 재질하고 열전돌이 완전 틀리니까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얘가 불량이 엄청 많이 나는 재질이에요. 피놀도 많이 박히고 그러니까 포로 결함이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LF 결함도 발생하는데 포로 결함이 그러니까 슬러그 결함이 아까도 얘기했죠. 슬러그를 그냥 포로로 표기해버린다고. 슬러그 결함이나 포로 결함이 많이 잡힙니다. 그리고 초충 용접할 때 특히 초충이나 투패스 용접할 때 크레트 처리를 잘못하게 되면 피놀이 박힙니다. 그래서 포로 박히고 이제 그런 것도 쿠니가 아마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25% 라인이었는데 한국에서는 25%였는데 저 해외 나가가지고 이제 해외 공사할 때 불량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25%가 아니고 100%로 바뀌었어요. 100% 바뀌었을 때 제가 갔었어요. 용접사들 갔었어요. 100%짜리 이제 100% 돼가지고 쿠니 용접하면은 무조건 100%예요. 100% RT 찍습니다. 근데 한 달, 2달 정도 RT 찍었는데 다 통과됐어요. 불량이 거의 안 났어. 불량이 안 났어요. 안 나니까 이제 원청하고 이제 발주처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 이제 지금 온 용접사들은 되게 잘하고 훈이 대하니까 다시 25%로 낮춰달라 협의해가지고 100%짜리가 한 2달인가 2달 반 뒤에 25%로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이제 합격률이 높아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5% 10%짜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불량이 많이 나와버리면은 그 라인 자체가 전체 100%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키홀 용접을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왜냐면은 키홀 용접을 할 수 있어야 다른 금속을 용접할 수 있습니다. 카본 서스는 기본적으로 달고 가는 용접입니다. 누르는 용접도 되고 하지만은 현장에서 우리가 누르는 용접을 진짜 누르기를 잘 해본 사람들은 샵에서 하는 거 완전 틀려요. 샵에서 누르는 거하고 전자세로 누르는 거 완전 틀려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카본하고 서스하고는 뭐 달고 누를 줄 아는데 다른 금속들 디프로스나 뭐 인코넬, 쿠니, 뭐 식스몰, 뭐 모넬 뭐 이런 금속들은 웬만하면은 키홀 용접하는 게 편해요. 달아서 용접도 가능합니다. 달아서 용접하는 것도 가능한데 전자세로 우리가 달아서 용접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갭이 넓거나 이럴 때는 그런 단단한 와이어도 달고 하지만 쿠니도 약간 답니다. 다는데 백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달고 가시는 분도 있는데 극히 드물고 키홀 용접을 할 줄 알아야지 내가 해양 가가지고 이 금속 저 금속 다 만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키홀 용접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용접사들이 키홀 용접을 할 수 있다 생각해가지고 하는데 사실상 현장 가서 렌트 한번 비춰보면 그렇게 키홀 용접을 이빨이 막 이쁘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앞전에도 쿤이 교육을 시켰어요. 쿤이 교육을 시켰는데 학생이 되게 용접 잘했어요. 잘하고 키울 용접도 잘하고 쿤을 시키니까 섬세한 용접이 안 돼요. 근데 그 섬세한 용접을 하려고 하면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샘물을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가 약간 불룩하게 막 용접하던데 섬세한 용접하려면 연습만 해야 되고, 그런 연습을 하려고 하면은 키울 용접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갖고 연습을 해야지 실력이 금방 늘지, 혼자서 그거를 전전긍긍하면서 오버헤드 백이 안 나오고 아래 보기 때 백이 너무 많이 나오고 막 이래 하고 내가 백 높이를 조절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조절할지 모르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개념이 없으면은 키울 용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연습을 계속해서 섬세한 용접으로 이어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키울 용접 반드시 가르치고 보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보면은 해양 플랜트의 교육 일정의 설명이 끝나고 이제 조선과 해양의 차이, 시험 용접, 그리고 용접 검사에 대한 설명회를 하였습니다. 세라믹의 종류가 여러 가지야. 이게 555, 6호, 8호, 15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비비니식으로 위빙을 하려고 하면 작은 거 갖고, 트윈치 160은 작은 거 갖고 해야 돼. 근데 보면은 우리가 지금 성세에 3점이 있잖아. 해양은 2.4로 성세는 2.4로 써. 왜 2.4를 썼냐면은 일단 정교한 용접을 위해서 이제 사용하거든. 여기 봐봐. 그러니까 요 안에 봐봐. 요 안에 보니까 3점이 있으니까는 다 차버리잖아. 근데 이거를 현장에서 잘 안 써. 왜 안 쓰냐면은 이거 써버리면은 직진성이 강해지면서 유랑이 강해지면서 불어올 때가 가능성이 높아. 근데 이거를 이제 작은 직경에 세라믹을 사용하려면은 가스 유랑을 낮춰야 돼. 아마 코디가 좀 유랑을 그대로 했을 거야. 엄청 세. 보통 용접사들 용접할 때 현장에서 용접하면 딱 하고 한번 대보 이렇게 볼에다가 유랑이 얼마큼 되는지. 이 정도는 약간 센 편이야. 코디, 핸드. 유랑을 세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민재는 좀 잘 맞췄고. 그러면 유랑을 이 정도로. 이 정도. 알겠지? 이런 식으로. 약간 회전을 해도 돼. 약간 회전해도 되는데, 기본은 비비니식이야. 비비니식. 그래서 따로 연습을 해야 되고, 손목 봐봐. 이렇게. 비비니식으로 위빙한다. 그리고, 백은 와이어 위치 갖고 결정하는 거는 와이어 위치. 똑같아. 2040하고 160하고 별 차이 없어. 아래 보기 때는 와이어를 밖으로 빼고, 샘물을 끄집어 올린다는 식으로 성큼성큼 가면 되는 거예요. 부드럽게. 아래 보기는 좀 촘촘하게. 그리고 아까 보니까는 용접한 거 보니까 와이어를 테크를 높게 치면 안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테크 높게 치면 안 되고 와이어를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야. 스타트 때. 여기 밖에 놓는 게 아니고. 밖에 놓으려고 하면은 여기도 기타기를 해가지고 밖에서 공급을 하고 와이어를 살짝 안으로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테크 높이하고 내 백 높이를 맞춰야 돼. 만약에 테크는 굵고 본 용접은 얇으면 거기만 딱 튀어나와버려. 알겠지? 그래서 와이어를 이 식으로 하고. 지금 내가 한번 시범을 보여줄게.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시키는 과정 없이 그냥 바로 용접할 거야. 그게 어디가 어렵냐면은 이제 비드를 쪼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려워져. 비드를 타고 이제 세라믹이 비드를 타고 올라가야 돼. 그때부터 힘들어져. 그래서 완벽한 닌백이 나와야 되고, 결이 나오면 안 돼. 결이. 아까 보니까 결 나왔거든. 결 나오면 안 돼. 촘촘하게 쳐가지고 한 몸처럼 만들어야 돼. 전기가 낮게 용접하더라도 한 몸처럼 나와야 되고, 하나의 닌처럼 나와야 되는 거야. 결이 나온다는 거는 와이어 선부터 불안하고, 그 다음에 성선이 자꾸 뜬다는 뜻이야. 그래서 무조건 한쪽 용접하면은 끊었다 시작하더라도 한 몸처럼 만들어야 된다. 알겠지? 제가 트윈치 160 시범을 보입니다. 영상이 총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설명을 하면서 용접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지금처럼 말없이 용접만 합니다.
학생들이 트윈치 160 용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두꺼운 파이프를 용접하면은 위빙법이 익숙할 건데, 아마 트윈치 40짜리만 용접했기 때문에 위빙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트레이닝 과정을 걸칩니다. 지금 학생들은 어느 정도 용접을 하는 친구고, 대부분의 교육을 받은 친구들입니다. 현장식 용접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친구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하면은 시험 용접은 아마 거의 저보다 더 잘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길면 2주 정도, 아니면 일주일 정도 트레이닝 과정을 걸칠 겁니다. 그리고 저는 학생들에게 시범을 보일 때 시키는 과정 없이 그냥 파이널까지 용접을 합니다. 그게 2인치 40이었던 6인치 40이었던 지금처럼 2인치 160 조각 파이프라도 저는 시키는 과정 없이 파이널까지 용접을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막 시키는 과정까지 걸치면은 시범 보이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시키는 과정 없이 파이널까지 용접을 하는데 학생들이 자꾸 저를 따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학생들에게 시범 보일 때는 절대 높은 전기로 빠르게 용접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높은 전기로 빠르게 시범을 보이면은 학생들은 그걸 다 따라 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제가 시키는 과정 없이 용접을 하니까 다른 학생들도 시키는 과정 없이 용접을 해서 표면이 산화가 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용접들은 연습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용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별량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된다는 거죠. 용접을 하다 보면은 이 모재가 열을 많이 받았다 하면은 순간적으로 용접을 멈추고 전류를 낮추든가, 또 용접을 하다 보니까 모재가 열이 덜 받았기 때문에, 아니면 거꾸로 또 전류를 올린다든지, 이런 이별량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런 개념이 사실상 빨리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무조건 시키는 과정을 걸치고 용접을 해야 됩니다. 육지의 핵심은 바로 자세입니다. 자세를 잘 잡으면은 용접이 수월합니다. 저처럼 물 흘러가듯이 그냥 파이프를 타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완벽한 자세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용접이 잘 됩니다. 현장에 용접 잘 하시는 분들도 시험만 치면은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육지 자세가 어렵기 때문에 용접이 잘 안 되는 겁니다. 현장에서 용접은 잘 하시는데, 항상 만약에 내가 학원을 다닌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정말 용접이 안 돼서 그 용접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자세에 대해서 좀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 자세가 완벽한 자세를 잡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센물 다루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항상 센물 다루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자세를 좀 편하게 잡는 방법을 연구를 하시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상 저는 자세 잡는 걸 너무 많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어떠한 자세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또한 현장 용접도 제일 중요한 건 자세입니다. 자세를 잘 잡으면은 어떠한 용접도 수월하게 용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2인치 160을 한 35분인가 40분 만에 용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길기 때문에 영상을 자르고 이제 시키지 않고 파이널까지 했을 때의 영상을 한번 보고 끝내고 저희 학생들이 또 연습하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해양 교육 이후 제가 2인치 160은 정말 오랜만에 용접을 하였습니다. 지금처럼 시키는 과정 없이도 완벽한 비주얼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안돼. 왜 이렇게 용접해? 왜 이렇게 용접해? 다 뜨잖아. 난리잖아. 이렇게 용접하면 안 돼. 오늘 이 친구들이 오늘 해양 교육을 처음 하는 날이고 2인치 160 용접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위빙이 서툽니다. 2인치 40짜리를 위빙을 많이 연습을 하다가 보니까는 두꺼운 파이프 위빙이 약간 어설픕니다. 그리고 피치 간격이 너무 넓어요. 교육이 1일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훈련을 받게 되면은 어느 정도 비드가 나오고 용접을 어느 정도 숙달이 됩니다. 우선은 2인치 160이 돼야 다음 교육으로 넘어갈 겁니다. 이 학생 거 한번 볼까요? 비드가 겉에 다 탔습니다. 네. 제가 오전에 시범을 보일 때 시키지 않고 용접을 하다 보니까는 이 친구들이 지금 안 시키고 용접을 하고 있어요. 우리 코디, 호주 친구입니다. 호주 친구. 네. 이 친구는 2인치 80으로 호주 가서 시험을 볼 겁니다. 2인치 80은 거의 완벽하게 용접을 하고 있는데 해별 용접을 하고 싶어 해서 두꺼운 파이프로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 도신 표면이 탄화가 다 됐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별량을 이해한다는 게 학생들에게는 많이 무리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아마 후니까지 용접을 하고 갈 거예요. 기존에 용접을 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후니까지 키올 용접 배우고 대항을 가게 될 겁니다. 한다 생각하고 용접. 오늘 첫날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한 일주일 정도는 해야 되고,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날리는 용접을 해버리면 끝까지 날려버린다. 비드도 다 날려버리고. 앞전에 이제 해양에 간 친구들도 비드가 다 이렇게 날렸어. 날렸는데 결국에는 엄청 이쁘게 용접을 했다. 알겠지? 요 용접이 끝나야지 다음 진도가 나올 거니까 차분하게. 알겠지? 차분하게. 릴렉스. 텅스팅 기술도 이렇게 말 빼면 안 돼. 빨리 이거 하는데 이만큼. 오케이.